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화면을 미리 띄워놓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필기를 미리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32장과 33장의 주제는 미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좀 길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겨져서요. 먼저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두 개를 함께 다루도록 할게요. 페이지 166페이지에 있는 제목 너희는 천재적이다. 네, 요거 하고요. 33장 페이지 171페이지죠. 흉내내기 기술.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하나예요, 하나.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32장에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3장에서는 나머지 하나를 추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거를 함께 통합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정리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오늘은 제목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목에 집중하진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책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타프티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요. 이제 트랜서핑 1.0 버전도 마찬가지지만 개념의 문제예요. 결국 용어의 문제고 용어는 어떤 개념을 소개해야 되는데 이 용어가 충분히 어떤 개념을 설명을 충분히 못할 때 또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못할 때 이럴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타프티 책 뒤에 보면 용어 해설을 따로 해놓은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내용이. 이거는 번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원래의 지필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타프티가 그렇게 했다니까 타프티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좀 깔끔하게 더 잘 해서 해달라고 타프티한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심리맨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립니다. 오늘 내용은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타프티에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지금 타프티도 거의 끝나가는데, 뭐 핵심적인 내용은 다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중요한 개념들이 더 추가되긴 할 텐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다 다뤘고요. 그것들에 조금씩 살을 붙이고 부연 설명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프티 하면 다운머리 기법, 다운머리 알고리즘 이거를 아예 이걸 이제 줄기로 놓고 보셔야 돼요. 예, 큰 줄기가 이거예요. 그걸 놓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살을 입히는 보완하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이해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의 위계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을 때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데 이걸 꿰지 못하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큰 맥락 안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너희는 천재적이다. 뭐 이 말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오늘 내용은요. 다운머리 기법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심상화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개념으로 말하면 심상화 또는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 심상화는 왜 하려고 해요? 예, 소위 끌어당김, 그죠? 현실 창조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원하는 어떤 현실을 만들고 싶고, 예,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고, 목표를 이루고 싶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운머리 기법을 사용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게 타프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운머리 기법을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결국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죠. 원하는 현실, 원하는 내 모습. 예, 우리가 변화라고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내 자신이 변화하는 거, 나의 환경이 변화하는 거. 두 가지잖아요. 예, 그런데 펜듈럼의 관점 안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너는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끊임없는 수고, 노력을 해야 돼.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 이런 개념인데 트랜서핑 버전으로 오면은 그 내부 의도의 한계에 머물지 말고 외부 의도의 흐름을 타고 너는 선택을 한 후에 그 흐름을 갈아타야 돼. 이 흐름을 갈아타지 않는 한 너의 변화의 몸부림은 그냥 수고하는 것뿐이야.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타프티에 오면 그거를 영화 필름에 비유하죠. 이제 화면, 제가 정리한 화면을 보세요. 타프티에 오면은 영화 필름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필름은 각각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를 바꾸고 싶으면 필름을 바꿔야 된다. 필름을 바꾸지 않는 한 시나리오를 바꾸는 것은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영화를 바꾼다, 필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미래 프레임을 비추는 것. 예, 그래서 깨어난 상태에서 새로운 영화 필름을 선택하는 것. 가능태 공간에 무한한 가능성의 현실 중에서 특정한 현실을 끌어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시나리오를 바꾸려고 하는 몸부림이 주어진 현실과 맞서 싸우는 개념이라면 영화 필름을 바꾸는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미래 프레임을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 그 이야기죠. 필름 선택하는 거. 그래서 이게 현실 바꾸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나 자신을 바꾸는 거. 이건 마네킹을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존의 내부의도 펜듈럼 관점에서는 나를 바꾸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배우고 갈고 닦고 부서지고 뭐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게 비슷하지만 달라요. 마네킹을 선택한다는 개념은 전혀 다른 어떤 나의 버전을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가져오고 들어가고의 개념이거든요. 이건 느낌이 다른 느낌이에요. 이거는 어떤 게 다른 거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기반으로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제로 깐 다음에 이 나를 또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막 뿌리 줄기 막 이렇게 잎이 나오고 막 열매가 맺히고 하는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또 다른 거에 막 접붙이고 막 가지치기 하고 막 이런 개념이라면 마네킹을 이동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네가 이러한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변화하고 싶으면 요 안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또 하나 심어. 새로운 묘목을 심어. 새로운 씨앗을 심어. 그래서 발아해 자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네. 이 땅은 무한하고 씨앗도 무한하고 나무의 종자도 무한해. 그 중에 원하는 걸 갖다 심어. 이 개념이에요. 변화의 개념이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나라는 개념을 나의 주관적 경험에 한정시키지 않았어요. 무한한 나의 가능성을 펼쳐놓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영화 필름을 이동한다는 개념하고 유사하죠. 자, 이게 이제 트랜서핑 타프티의 변화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책에서는 심지어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지속을 한다면 100% 효과가 있다. 대단한 말이죠. 100%란 말을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닌데 100%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현실 움직이기 이겁니다. 현실 움직이기. 현실을 움직인다. 자, 그 두 번째 미리 말씀드리고 하죠. 자기 자신 통제하기. 세 번째 자신을 움직이기. 자, 요거는 이제 말을 잘 음미해 봐야 돼요. 움직이기가 두 개가 나오고 통제하기가 나오죠. 자, 요런 말들에서 이제 우리가 개념이 잘 잡히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요런 미묘한 표현의 차이에서 우리가 길을 잃기 쉬워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제가 볼 땐 타프티 책에 나온 개념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트랜서핑은 비교적 그게 잘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타프티 버전에서는 깔끔하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묶이기보다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그것을 정리해 놓으면은 이제 훨씬 더 개념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세 가지가 나왔죠. 세 가지. 움직이기가 있고 통제하기가 있고요. 움직이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을 움직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움직이는 건 자신을 움직여요. 통제하는 건 자신을 통제해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 첫 번째, 현실을 움직인다. 그건 뭐예요? 필름 이동하는 거예요. 변화라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현실 바꾸는 거, 나 자신 바꾸는 거. 그래서 현실 움직이는 것은 일종의 현실 창조 기술이다. 현실 창조 기술. 그 다음엔 자기 자신 통제하기가 있어요. 자기 자신 통제하기. 이건 뭐와 관련된 거예요? 마네킹과 관련된 거예요. 마네킹과 관련된 거. 세 번째 뭐냐면 자신을 움직이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움직이기. 자신을 통제하기에서 움직이기로 나가는데 이거는 행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현실과 나 자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쪽 세계에서 물질 세계에서 내가 해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거울 법칙, 그러니까 트랜스서핑 1.0 버전을 잊지 않으시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겠죠? 가능태 공간이 있고 물질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저쪽 세상, 에너지 세상, 이쪽 세상, 물리적 세상 두 가지가 교차한다고 그랬죠. 엄밀히 말하면 같은 공간 안에 상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자,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쪽과 저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트랜스서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쪽과 이쪽이 함께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을 건드려 줘야 되겠죠. 그게 하는 게 뭐예요? 생각, 사념. 생각이 먼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름을 바꾼다, 마네킹을 바꾼다, 변화하겠다, 뭔가를 성취하겠다, 목표를 이루겠다.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생각이 먼저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 생각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사념 차원, 이쪽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현실 움직이기는 너의 에너지의 방향이 어느 쪽이야. 생각은 에너지, 에너지의 방향이 어느 쪽이야. 생각의 방향이 어느 쪽이야. 현실을 움직이려면 네 생각을 정리를 해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현실을 움직이기 위해서 다운머리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생각을 내가 조절하는 건데, 생각을 조절하기 위해서 생각의 방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노력이 아니라 메타력이다. 메타력 다 이야기했죠? 다 알죠?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 다운머리 기법을 통해서 다운머리를 점화했을 때 이때 작동하는 게 저쪽 세상의 메타력. 눈에 보이진 않죠. 일종의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메타력이라는 것이 작동을 한다. 그래서 그 메타력에 접속이 된다. 다운머리 활성화. 접속이 된다. 접속되는 순간 메타력이 이 힘이 작동을 하여 내가 목표로 하는 현실이 현실로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 그래서 이 현실로 가져오는 힘은 외부 의도.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메타력. 그래서 노력이 아니라 메타력이다. 노력은 누가 한다? 내부 의도가 한다. 노력만 하는 거는 뭐다? 펜듈럼 안에 갇혀서 하나의 필름 안에서 시나리오와 맞서 싸우는 거다. 물론 뭐 시나리오와 맞서 싸워서 감독이 대사 몇 개 바꿔줄 수는 있죠. 그러나 영화 자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장르를 바꿀 수 없어요, 배우가. 그러나 필름을 바꾸면 장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아닌 메타력이다. 이걸 이해하고 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다운머리를 한다. 다운머리 기법을 사용해서 심상화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다? 내부 중심이 아닌, 내부 중심은 양미간에 있다고 그랬죠. 내부 중심으로 신경을 곤두세워서 양미간을 찌그리면서 하는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 메타력을 사용해서, 다운머리를 사용해서 끌어오는 거다. 요거를 인식하고 하란 말입니다. 인식하고. 두 번째, 긴장이 아니라 집중력이다. 긴장하는 건 뭐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망하는데, 반드시 돼야만 합니다. 이 긴장하는 거예요. 힘이 잔뜩 들어가죠. 이 내부 의도죠. 펜듈럼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타프티, 다운머리는 뭐다? 집중력을 중요시한다. 오랜 시간 붙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길어도 1분을 넘지 않게. 짧지만 강하게. 여러분 60초, 68초. 60초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60초가. 어떤 면에서요?
온전히 집중하는, 온전히 몰입하는 그런 개념으로는 60초도 엄청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돋보기를 사용해서 검은 종이를 태우려면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초점을 맞추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나 초점이 맞지 않으면 하루 종일 돋보기를 들고 있어도 불이 붙지 않아요. 심지어 1년 내내 붙들고 있어도 불이 붙지 않아요. 그러나 초점이 정확하게 맞으면 몇 초 만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집중력이지 애쓰는 게 아니다. 애쓰는 건 긴장하는 거, 힘이 들어가는 거. 결국은 힘 빼라예요. 힘 빼라. 다운머리 힘 빼라. 왜 힘 빼냐? 메타력이 작동하는 거니까. 세 번째, 기적이 아니다. 기술이다. 이건 기적이 아니다. 네. 뭐 끌어당김 법칙 얘기하는 그런 거 보면 막 엄청난 기적이 벌어진 것처럼 막 극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드라마틱하게 말입니다. 이제 일종의 뭐 상술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음악 장중한 음악 딱 집어넣고 나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사업하는 족족 실패했고 배운 것도 없었고 나는 절망스러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러면서 이제 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극적으로. 네. 똑같은 것도 이제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먹고 싶어지는 게 있죠. 마케팅입니다. 네. 상술이라고도 하죠. 네. 이제 그런 걸 배제하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자극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환상이 들어가죠. 자극 플러스 환상. 원하는 겁니다. 누가? 펜듈럼이 원하는 거예요. 펜듈럼 이용하실 분들은 그런 걸 자극을 잘 시키시면 되고 펜듈럼에 엮이기 싫은 분들은 그런 거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아무튼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뭐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당연한 겁니다. 놀랄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몸이 막 회복된다.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몸이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만은 아닙니다.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놀랄 일이 아니다. 현실을 움직이고 끌어오고 창조하는 것 놀랄 일이 아니다. 기술이다. 기술.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 중요성이 들어가고 펜듈럼이 그 허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환상을 심어줘요. 환상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합리적 사고가 마비가 돼요. 합리적 사고가 마비가 되면은 진정한 트랜서핑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예. 환상 속에 사는 거예요. 환상 속에 사는 거하고 나만의 세계층을 가꾸어가는 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랜서핑의 이미지가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대한민국에서 사는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도 매우 유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적으로나 인간관계로서나 매력적이고 유능한 사람이라고요.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냥 꿈꾸듯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판단 못하고 거절 못하고 그냥 착한 사람 아니고요. 난 모든 걸 받아들여요 하면서 분별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네. 지혜로우면서도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춘 겁니다. 이 트랜서퍼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셔야 돼요. 자, 조금 잔소리가 들어갔는데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걸로 정리가 되죠. 현실 움직이는 것은 생각과 관련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머리 심상화하는 건데 당연히 그때 요 세 가지를 알고 해라. 예.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입니다. 이제 통제하기랑 움직이기랑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요것도 이제 개념을 막 이해하려고 책을 들춰보면은 이게 설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이게 좀 미진해요, 설명이. 네. 설명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혼동될 수도 있고, 굳이 왜 움직이기, 통제하기 이거를 또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자, 이 말에 묶이지 마시고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움직이는 건 좀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통제하는 건 약간 소극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격, 방어 이런 게 있잖아요. 창과 방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통제하기는 약간 방패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방패는 뭡니까? 반응하는 거고 대응하는 거죠. 대응하는 거. 대응하는 건 뭐야? 어떤 현실이 펼쳐질 때에 나오는 행위죠. 예, 평시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전시 상태, 예, 어떤 접촉 상태, 뭔가 부딪히는 장면, 어떤 장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자, 요거는 자기 자신 통제하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태도를 전환하고 설정하는 거다. 예, 태도 설정, 태도 전환. 그래서 이거는 현실 대응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제가 이건 제가 하는 표현입니다. 책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 대응 기술. 그래서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형상 선택하기, 그림자 선택하기. 이건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개념입니다. 이미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또 헷갈려요. 형상이란 단어도 알고 그림자란 단어도 아는데 이 개념이 뭔지 또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현실을 대응한다. 예, 그럼 현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펼쳐지는, 예, 인간관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어떤 나의 태도, 이게 있고요. 그 다음 인간관계에 부딪히는 건 아니지만 내 현실이 펼쳐질 때가 있잖아요. 나의 현실. 예, 이 두 가지 국면이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것이냐. 자, 그러면 이제 형상 그림자는 이해하기 쉽게 요 그림 다시 그렸죠. 자, 이 그림 이중거울, 여기도 그려놨어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중거울. 요걸로 이해하시면 되죠. 자, 형상 선택하기는 보통 이걸 정방향 이렇게 하기입니다. 정방향. 예, 이게 형상 선택하기, 정방향. 그리고 그림자 선택하기, 이거는 보통 역방향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역방향.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정방향은 일반적인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상화를 할 때, 네, 뭘 합니까? 이중거울 법칙을 사용하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방사를 하면 그 생각에 부합하는, 주파수에 부합하는 유유상종의 법칙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게 나한테 들어온다. 이 정방향으로 심상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방향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한 번 더 쳐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한 번 더 쳐주는 거. 그건 뭐냐면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방향은 보내고 받는 거라면 받았다고 생각해서 저쪽에서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 돌려받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놀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지만 그림자를 바꾸면 실체도 바뀌어요. 거울 안에 있는 내 모습은 실제가 아니지만 거울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바꾸면 밖에 있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꿔서 거울 안에 있는 모습을 바꿀 수도 있지만 거울 안에 있는 모습을 바꿔서 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경험하는 거. 이게 이제 그림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기술이 적절히 나의 현실에서 들어갈 때 현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럴 때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심지어 의도하고 하는 거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시나리오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태도, 형상 선택하기, 그림자 선택하기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주어지는 현실,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관계 양상 사건들,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나와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 펼쳐지는 현실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대응 기술,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사용을 해라. 그럼 언제 사용할 것이냐? 형상 선택하기 정방향은 주로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라고 말합니다. 주로예요, 주로. 주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묶일 필요는 없어요. 주로 인간관계에 관련해서 형상 선택하기를 사용을 해라.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뭐냐? 나의 형상, 내가 원하는 모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잠들어 있을 때는 잠든 상태에서 우리의 태도는 의존적 관계를 보이고 상대방에 대한 중요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핍된 상태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줘. 제 표현으로는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너의 현실을 바꿀 수가 없어. 인간관계 현실을 바꿀 수가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 야, 줄게. 가져. 요 태도로 바뀌란 얘기죠. 그게 형상 선택하기 기술을 인간관계 장면에 적용했을 때의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져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결핍된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풍족한 거죠.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가져도 되라고 하는 거, 기꺼이 주는 거는 내가 부자인 거예요, 이미. 풍요롭다는 뜻이에요. 이게 트랜서핑 1.0 버전에서 말하는 프레일링 기법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관련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싶다? 뭘 해라? 달라 하지 말고 가져라. 줘라. 기꺼이 줘라. 프레일링 해라. 이 얘기예요. 이게 이제 형상 선택하기와 관련된 인간관계의 방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선택해라? 이미 나는 풍요한 사람이다. 난 결핍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부족하지가 않아. 이런 이미지를 내가 선정을 하는 거죠. 이 형상 선택하기. 자, 두 번째는 그림자 선택하기인데요. 그림자 선택하기는 역방향이라고 그랬죠. 네, 이미 뭐뭐인 것처럼. 네, 그런데 주로라고 그랬어요. 주로 어떤 나에게서 펼쳐지는 시나리오, 현실과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현실을 원하는 현실을 가져오려고 했을 때 그림자 선택하기를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형상이든 그림자든 마네킹을 선택하는 거예요. 마네킹을. 오늘 이 강독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속도를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생소하신 분들은. 자,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더하여 개념을 더 추가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 현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시나리오 펼쳐지는 현실, 여기서 나를 통제하려면은 몇 가지 개념을 더 사용해봐라. 뭐냐? 유용함 찾기. 이거 매우 중요하죠? 유용함 찾기는 뭐예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얻을 게 뭔지, 배울 게 뭔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뭔지 찾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유용함 찾기. 허용하기, 순응하기. 요거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뒤에 용어 해설 설명을 봐도 애매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시나리오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라? 순응하기, 허용하기. 네, 순응하기, 허용하기. 이 비슷한 개념인데 일단 첫 번째는 시나리오 펼쳐지는 것은 그거를 거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용하는 거다.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거랑 달라요. 겉볼 땐 똑같아. 겉으로 볼 때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여기 이 사람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형상 선택, 그림자 선택, 즉 이중거울 법칙 사용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시나리오 필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의식은 저쪽 필름으로 가 있죠. 그러나 티는 안 나죠. 아직은. 그래서 나의 의식은 새로운 필름을 지향을 하지만 나의 몸은 지금의 필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현재 내 몸이 역할이 주어진 곳에서 이 역할을 기꺼이 해준다. 이 허용하기, 순응하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아. 대들지 않아. 막 사람들한테 이건 다 펜듈럼이야. 다 영화 필름 시나리오야. 매트릭스야. 나는 깨어났어.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붙잡고 막 흔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정신 차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버려둬요. 같이 어울려서 지내. 수다도 떨어. 같이 먹어. 나는 채식주의자야. 나한테 고기 냄새 풍기지 마. 저리 가. 그게 아니에요. 먹어줄 수도 있어요. 먹어주는 거예요. 먹어주는 거. 자, 요게 돼야 돼요. 이게. 허용하기, 순응하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깨어있기 때문에. 예, 이게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줄 수 있는 사람들.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발끈하는 사람들. 왜 발끈하느냐? 못하니까 사실 발끈하는 거예요. 짜증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잘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역량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자꾸 펼쳐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과중되는 거죠. 그럼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사실은 철저하게 알고 이해하고 경험적으로도 맷집이 생겼을 때 여유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랜서핑 타프티에 대한 개념을 정말 철저하게 이해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그 생각에 탁 중심에 박혀 있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이게 경험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알미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더 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반응들이. 애써서 할 필요가 없어요. 알거든.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아는데 왜 허용하려고 애를 쓰고 순응하려고 애를 써요. 그냥 허용이 되는 거지. 아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중거울 법칙 얘기하는데 요건 다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두 번째가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현실에서 펼쳐지는 인간관계와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응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여기 설명이 다 돼 있죠.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이게 이제 33장 페이지 171페이지에 나오는 건데요. 세 번째는 흉내내기 기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신을 움직이기 이렇게 나오죠. 네, 자신을 움직이기. 이거는 행동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네, 행동과 관련한 얘기. 그래서 통제와 움직이기, 요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그랬죠. 요거 적극적인 방면이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행동과 관련했네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자, 이 이중거울 앞에서 우리는 저쪽 세계, 이쪽 세계가 있고 동시에 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방구석 트랜스퍼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측면입니다. 세 번째는 보이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세상 이쪽에서의 이야기예요. 즉 몸의 이야기예요. 몸 움직임 보이잖아요. 이건 움직이는 거는 몸이 하는 거고요. 두 발, 두 손, 두 발과 두 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두 발과 두 손, 두 발, 두 손, 두 눈. 우리가 어디 다니고 뭘 접촉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움직임에 대한 얘기죠.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역에서의 이야기. 우리의 행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가 1번과 2번을 했으면 이제 3번도 해야 돼. 3번은 자신을 움직여.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에 옮겨.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익힐 게 있으면 익혀. 가만히 있지 마.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것, 네가 그렇게 되고 싶고 갖고 싶은 거, 변화하고 싶은 너의 모습, 이루고 싶은 너의 삶의 모습을 네가 이미지를 형성화해서 심상화를 하고 다운머리를 하고 뭐 다 했다면 그 다음에 할 건 뭐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무언가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뛰기 시작해. 뭐라도 해 이거예요. 뭐라도 해. 로또 대박? 로또 사러 가. 일단은 사러 가. 그러면 뭐라도 해. 일단 시작하라 이거예요. 일단 시작해라. 건강한 몸, 아주 아름다운 매력적인 외모 갖고 싶다? 자, 이제 상상만 해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번, 2번을 했으면 3번도 해. 이거예요. 3번도 해. 3번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하든
뭘 꾸미든 가꾸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를 다 하면 100% 효과가 있다. 야,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예? 실험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조건이 하나 더 붙죠. 항상 꾸준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자,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자, 오늘은 32장, 33장 내용을 함께 다뤘는데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설명을 했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책에 있는 내용 몇 줄 함께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로 가시면 32장 너희는 천재적이다 제목 나오죠? 그럼 이제 1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맨 마지막 단락. 너희는 아름다운 육체와 매력 있고 호감 있는 성격,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한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필름 속에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마네킹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마네킹과 영화가 분명히 존재한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변화에 대한 개념을 다운머리에 오셔가지고는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변화는 이동하는 거다. 지금까지의 축척에서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막, 예를 들면 찰흙을 막 이렇게 했다가 또 저렇게 눌러서 했다가 반죽을 또 바꿨다가 그러다 부러집니다. 다 말랐는데 바꾸려고 하면 새로운 찰흙 하나를 턱 놓고 하나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거는 집어넣는 겁니다. 아셨죠? 그 개념이에요. 존재한다. 네, 예, 이러한 필름과 마네킹은 무수하게 존재한다. 168페이지. 그래서 이러한 무수한 필름과 마네킹이 존재하는데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죠? 되냐 안 되냐? 여기에 대한 답 168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그 목표는 현실을 움직이고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3단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네, 이 세 가지예요. 이미 다 얘기했죠. 1번 현실 움직이기와 관련해서 몇 개 읽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긴장을 해서는 안 되며 한 번의 1분을 넘어서도 안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닌 메타력이고 긴장이 아닌 집중력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여기 나오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너희는 과거에는 할 수 없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여겼던 것들을 실제로 하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는 그게 아주 놀라운 일이겠지만 사실은 전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술이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많아요. 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 옛날에는 내 사전에 없는 얘기야. 와, 근데 내가 그걸 하고 있네? 또는 그걸 했네? 해보니 하게 되네?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네? 뭐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169페이지 자기 자신 통제하기와 관련한 부분.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은 자신의 동기와 행동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에게는 시나리오에서 분리될 수 있는 시기가 있다. 현존의 상태로 들어가 형상과 그림자의 알고리즘을 떠올려 보면 된다. 네, 그래서 다운머리 활성화하는 그 알고리즘 있죠? 네, 그럴 때 우리는 시나리오에서 분리될 수 있고 새로운 필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운머리에서는. 이 통제의 개념을 아시겠죠? 170페이지. 다시 이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모든 주어를 가져로 바꿔야 한다. 달라달라 하지 말고 가져.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습관이라는 것은 너희의 마네킹이기도 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습관이란 말이에요. 마네킹을 이동한다는 말은 여기 좀 써있죠. 제가 보십시오. 습관 써놨죠. 마네킹을 이동한다는 말은 사실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꾼다기보다는 새로운 습관을 들인다는 말이 더 좋겠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어떤 습관이냐?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또는 말의 습관. 요걸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걸 들여놓는 겁니다. 새로운 걸 들여놓으면은 이게 처음에는 낯설고 익숙치가 않아요. 때론 거부감이 들어요. 저항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습관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할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스며들고 그러면 이전 것은 이미 사라집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세요. 없애는 게 아니라 들이는 거. 그쪽에 초점을 맞추시면 그게 이제 곧 마네킹 이동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습관적인 부분은 몸과 관련된 거예요. 행위, 행동. 근데 그런 것을 배제하고 생각의 습관은 몸의 습관과 함께 가는 건데 생각 습관 바꾸기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몸과 함께 가지 않아? 그럼 그 생각 습관 바뀌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부모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안 바뀐다. 부모만 안 바뀌냐? 사람들 잘 안 바뀌어요. 부모 입장에선 자식이 또 안 바뀌어. 사람이 잘 안 바뀌어. 그 사람이 안 바뀌면 상담 왜 합니까? 그러는데 전혀 또 안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바뀐다는 그 개념이 일단 뭐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뀝니다.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트랜서핑에서는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내부 의도, 펜듈럼의 한계 안에서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애쓰지 말아라. 그걸 내려놓을 때 사실은 바꿀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 습관, 옛 현실, 옛 마네킹에서 나오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새로운 마네킹 선택하시고 새로운 필름 선택하시고 그것들을 스며들게 하는 것. 그래서 곧 나의 일상에서 그림자 놀이를 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내 의식에 스며들게끔 하는 것. 그것이 현실화되는 가장 느린 것 같지만 빠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71페이지에 33번째 흉내내기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173페이지 보실게요. 여기 스며들게 하라라는 단어가 있네. 예, 요거 좋네요. 요거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 중에서 무엇이 너희를 매혹시키는지에 집중해봐라. 그 사람들의 활동 분야가 너희의 그것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그 사람의 천재성만 모방하면 된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하듯 나도 이것과 저것을 똑같이 천재적으로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되는가? 나도 마찬가지로 그와 똑같이 할 수 있으며 찬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너희를 매료시킨 그 찬란함을 모두 너희 자신에게 너희의 삶에 스며들게 하거라. 따음머리를 사용하여 너희의 의도를 선포하거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일일이 따라하지 말고 천재성이 영사되는 것만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하거라. 본질을 영사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형태를 영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자,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림자 놀이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 놀이, 흉내내기 할 때, 말하자면 이제 외적 군기, 내적 군기라는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는. 외적 군기라는 것은 목소리는 크고, 군기 든 것처럼 행동하지만 마음속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고요. 내적 군기라는 것은 진짜 군인 정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진짜고 오래가고 확실할까요? 내적 군기죠. 연기도 마찬가지죠. 예. 그냥 대사 하나하나 음성, 톤 이런 거 다 따라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 그런데 그 캐릭터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걸 내 걸로 가져와서 정말 그 역할과 내가 일치가 되면은 심지어 이 대사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정말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이 강력하게 묘사가 되는 거죠. 메소드 연기.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자, 흉내내기 이런 걸 할 때 외적인 모방이 아니라, 예, 그 사람의 핵심, 정신, 그 사람의 스피릿. 그걸 내가 복제한다. 스며들게 한다. 예, 스며들게 한다. 요런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말로 좀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계속 읽을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따라해야 하는 것은 모방하는 대상의 전부가 아니라 그 대상의 상태, 건강에 대한 자각, 기분, 분위기여야 한다. 아우라, 그 느낌 이런 걸 잘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내용. 더 자주 그 현실에 대해 상상하면서 그 현실을 배경 모드로 재생시켜라. 꾸준히 해야 한다. 네, 꾸준히 해야 되고요. 배경 모드로 재생시켜라는 수시로 여러분들의 현실에 끼워 넣으란 얘기예요. 현실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가면 3번 자기 자신 움직이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기 자신 움직이기는 행동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175페이지에 자, 요 내용 나오네요.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을까? 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때에 따라 다르다.
평균적으로 전부 비슷하지. 하지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한다면 100%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단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대답은 항상이다. 너희도 알다시피 발전이 아니면 후퇴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야,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네. 항상. 네. 얼마나 해야 돼요? 얼마나 하면 나는 다운머리가 적용이 됩니까? 얼마나 해야 트랜스서핑을 합니까? 3개월 속성 과정 없어요? 3시간 속성 과정은 없나요? 자격증 과정은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붙어 다녀야 된다. 그게 습관이죠. 붙어 있는 게 습관이죠. 생활이 돼야 된다. 이게 습관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꾸준히. 그겁니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와 현실 상황에서 직접 적용을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타프티 강독을 나오자마자는 제가 이거를 엄두를 못 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뭔 소린가 했잖아요. 확실히 시간이 흐르니까 머리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도 이게 이제 이해가 점점점 넓어지기 시작해서 사실은 2.0 버전이라는 게 이제 와닿아요. 그래서 트랜서핑 1.0 버전보다 타프티가 훨씬 더 제 느낌에선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간단하다. 물론 개념상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개념 표현상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걸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그거를 이해를 하고 나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고 그 다음 적용 면에서도 사실은 더 손쉽죠. 강력하고 펜듈럼 자체를 별로 건드리지도 않아요. 이거는 훨씬 더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미래 프레임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이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타프티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트랜서핑을 쭉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타프티를 다시 책을 펴서 읽으시고 또 이 영상과 함께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이해하면 또 적용이 되고 적용이 되면 다시 이해가 되고 이런 상호작용 선순환 구조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번과 33번의 주제를 함께 오늘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갈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